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지난 몇 년간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무엇인지, 이 식단의 주요 장점과 잠재적인 단점, 그리고 이 식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팁까지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저탄수화물 식단이란?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름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주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에서 30%를 탄수화물로 제한하며 그 대신 지방과 단백질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식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아트킨스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단은 탄수화물 제한 수준과 포함된 음식 종류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주요 목표는 체내의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이를 통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저탄수화물 식단의 장점. 저탄수화물 식단은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체중 감소.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지방의 저장을 억제하며 체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저지방 식단보다 초기 체중 감소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혈관 건강 개선. 저탄수화물 식단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고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정신 집중력 향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뇌가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 정신 집중력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체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에너지 급락이나 피로감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저탄수화물 식단의 단점과 주의사항.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식단을 시작할 때에는 신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적응기 증상 케토플루.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시작할 때 일부 사람들은 케토플루, 케이토플루라고 불리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체내가 새로운 에너지원에 적응함에 따라 점차 사라집니다. 2. 영양소 불균형.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이 포함된 곡물, 과일, 채소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채소와 보충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화 문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할 때 식이섬유 섭취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변비 등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 섭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탄수화물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속 가능성. 저탄수화물 식단은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자리나 외식 시에 식단을 엄격하게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저탄수화물 식단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팁.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식단 유지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식단 계획 세우기. 저탄수화물 식단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식단을 미리 계획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아보카도를 포함하고 점심에는 샐러드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충제 활용.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를 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음식 시도. 식단이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을 시도해보세요. 저탄수화물 채소, 고기, 생선, 치즈 등을 조합하여 다채로운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 올리브 오일에 구운 고기 요리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수분 섭취.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를 때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도 감소하게 되고 이는 수분 보유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꾸준한 모니터링과 조정.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도 꾸준히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에너지 수준, 혈당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저탄수화물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식품들.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를 때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적합한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계란, 닭고기, 소고기, 생선, 두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건강한 지방. 건강한 지방은 저탄수화물 식단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견과류와 씨앗류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저탄수화물 채소. 채소는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등은 탄수화물이 적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해줍니다. 4. 유제품.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유제품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 치즈, 크림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저탄수화물 과일. 일부 과일은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는 낮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 적당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아보카도와 코코넛도 좋은 저탄수화물 과일입니다. 6.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를 때 피해야 할 식품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피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탄수화물이 많아 식단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1. 정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피해야 할 주요 식품군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빵, 파스타, 쌀, 과자, 케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2. 고당 과일. 일부 과일은 당도가 높아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 등은 당분 함량이 높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설탕이 첨가된 식품.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간식도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 초콜릿 등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7. 하루 저탄수화물 식단 계획 예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침 마이너스 스크램블 에그 계란, 시금치, 버섯, 치즈 마이너스 아보카도 한 반쪽 마이너스 블랙커피 또는 무가당 차. 2. 점심 마이너스 그릴드 치킨 샐러드 로메인 상추, 그릴드 치킨, 아보카도, 올리브, 페타 치즈 마이너스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 3. 간식 마이너스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마이너스 저탄수화물 프로틴바 또는 치즈 슬라이스. 4. 저녁 마이너스 구운 연어 필레,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오일 마이너스 콜리플라워, 밥 콜리플라워를 다져 밥 대신 사용. 5. 저녁 후 간식 마이너스 다크 초콜릿 코코아 함량 70% 이상 한 조각. 이 식단은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물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단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8. 저탄수화물 식단을 위한 팁.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식단의 다양성 유지. 저탄수화물 식단이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간식으로 올리브나 치즈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식단을 따를 때 신체의 반응에 주의하세요.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기분이 저하되는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늘리거나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영양소 보충제 활용.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영양 보충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규칙적인 운동 병행. 저탄수화물 식단은 운동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속 중에도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설정하세요. 오늘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소,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에 맞는 식단을 찾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식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식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